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요즘 국민들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자, 오늘은 소문만 무성하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만한 단초 하나가 YTN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발견됐는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청와대 의혹만 가지고 퇴진할 수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조사도 지금 거의 뭐 이번 주 안에는 안 받겠다. 네. 지금 청와대 대응 방향이 갑자기 달라진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예.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조사를 받기 전에 혐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아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방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21일 최순실 씨의 어떤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최순실 씨랄지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공소장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기소가 공식적인 기록을 그땐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기소가 이제 보고 되면 대응을 하겠다. 그렇죠. 기소가 되면요. 그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최순실 씨랄지 그런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친청와대, 친박근혜 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친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있으면 상당히 대응하기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검찰 조사에 계속 늦춰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특검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검법이 발효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또 특검에서도 조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사 횟수도 줄이고 마지막에 조사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사는 건너뛰고.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의도도 있을 결과적으로 어떤 시간과 싸움에서는 예. 청와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검찰발 소식들 보면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좀 피의자 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이 사실 기소가 불가능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가장 큰 특권은 내후 네. 외환의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죄명으로 기소는 되지 않을 뿐이지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 대상 중에서 어떤 혐의가 확정이 되면 거의 검찰에서 혐의가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피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참고인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피의자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또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어요. 네. 임의수사는 그야말로 의견을 존중해서 소환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조사하는 게 임의수사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제수사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가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 게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사에는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참고인 중지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 참고인 중지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요. 예. 어느 한 사람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인 진술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진술을 듣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진술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보류해 놓는다. 기소하지 않고. 그러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 사건을 보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와 관련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은 공범 관계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호성과 관련해서 위에서 이제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체의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까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기소를 보류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됐건 아니면 끝까지 뭐 연기하면 나중에 뭐 퇴직 후가 됐건 조사를 네. 한 다음에 범죄 사실 입증이 되면 기소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참고인 중지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방법은 검찰로서 별로 좋은 수는 아니어 보이는데요. 좋은 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 제출한 수첩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예.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어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입증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조사 없이도 대통령 이름이나 뭐 혐의 내용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황 증거라던가 네, 아니면 네. 진술 가지고 적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나는 적시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적시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뭐 대면 조사가 먼저 실시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예, 그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그게 방법이고요. 기소 전에 최순실 씨들을 비롯해 기소 전에 실시를 못한다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의 범위를 어느 범위에서 작성할 것인가 고민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 공범 관계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예. 아니면 이걸 완전히 빼서 다른 사건을 분류해서 참고인중지를 하느냐, 그 부분에 고민을 할 텐데 예. 사실 참고인중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빼는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만약에 계속 청와대가 기소 전까지 조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장으로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검찰의 의지를 것도 보여줘야 방법이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까지 어떤 의혹적인 면이랄지 증거에 있어서는 뭐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받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안종범 전 수석 말씀하신 대로 수첩이라던가 정호성 전 비서관 핸드폰 속에 있는 녹취나 문자 같은 것들 어제도 사실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습니까? 이런 그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 네. 보면 이제까지 연설문이랄지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문서들할지 비밀 그런 것들이 많이 최순실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청와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설문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와대 문건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법상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집중이 돼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법이라는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이게 투과하게 되면 결국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요. 네. 이게 만약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 이 정도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사안이고요. 이 정도 예. 증거면은 일반인 같으면 뭐 벌써 예, 영장 청구됐고요. 기소도 굉장히 재빨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애우를 갖춰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증거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탄핵이랄지 아니면 이제 국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이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영하 변호사 오후에 입장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할까요? 일단 아마 검찰 조사를 이렇게 마냥 무기한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오늘이나 내일 받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소 전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아마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소 전에 네. 가장 기소 임박하게 받아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대면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여론의 어떤 비난의 직면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기소가 되고 나면 기록을 다 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조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료를 획득했을 때 네. 그게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운대 LCT 조사를 철저히 해라. 네. 자,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게 사실 LCT도 사실 나중에 굉장히 큰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언론과 여론에서 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검찰에서 소환하는 데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LCT가 만약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라가 LCT 저 스캔들로 인해서 굉장히 들끓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게 2조 7천억 정도 사업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가 큰 사업이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네.
2006년도에 거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제 부산 해운대 가장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예. 그 2007년도에 민간 사업자로 공모했어요. 그때 이영복 회장이 청안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때 공모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절대로 민간 주택은 지을 수 없다. 이게 조건이 붙었거든요. 근데 전환이 결국 되잖아요. 나중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하니까 2009년도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일반 미관직으로 바꾸면서 네. 주택도 질 수 있고 아파트도 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예. 층수도 20층에서 30층밖에 질 수 없는데 더더 100층 이상 질 수 있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하게 해줬고 예.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간이로 했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을 관련돼 있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부산시가 관련돼 있고 이제 그런 루머가 파다한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바로 수사를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의혹이 사실 네. 친박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굉장히 있거든요. 얘기들이 돌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이영복 LCT 예. 회장이 최순실 씨와 같이 황제기를 했잖아요. 네. 한 번에 1,000만 원씩 내는 황제기를 해서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해서 네.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제 예. 그런 의혹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뭐 이 부분대로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세월호 7시간 이 미스테리 의혹으로 지금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언론이 이 부분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YTN 보도 내용 중에서요. 단독 네. 보도인데 이게 이제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그날 오전에 국군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지금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요, 그 예.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들어갔던 것은 뭐 사실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이게 수밖에 이제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기록상은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예. 그 간호장교가 허위를 기록을 하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다른 데를 가는데 청와대를 간다고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날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드나든 적이 없다고 정영국 대변인이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그 했었죠. 보도가 나온 대로 바로 해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면 최순실 씨가 뭐 다 출입을 기록하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 형식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 목적이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왜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안봉근이랄지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의 차량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 출입 기록이 없다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누군가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간호장교 소환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니까 의혹만 증폭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이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나고 7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못 찾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발견되냐, 했습니다. 안 되냐. 예, 당시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저 발언 뒤에요. 안행부 차관이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명조끼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갇혀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대통령은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회 정도 보고를 받았다. 네. 그럼 15회나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세월호와 관련해서 애들의 상태가 어쩐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뭐 그래서 7시간 행적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죠. 뭐 예. 보안상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안상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네, 굉장히 국가 오래된 기밀이 지금 다 그렇죠. 빠져나간 이 상황에서요. 오래된 일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계속 뭐 간호장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간호장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래 뭐 굿했느냐? 굿한 적 없다. 네. 정윤회 씨 만났냐? 만난 적이 없다. 예. 그럼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명시적인 답변만
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특검을 통해서 아니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네. 어제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문건을 하나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보면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다, 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2달 뒤 문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도 아니죠. 네.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뭐 사태 예.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 어떤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랄지 정말로 이 정말 죄 없는 그런 생명들을 앗아간 그렇게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실 규명할 것인가, 뭐가 네. 잘못됐는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할 네.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선차 인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거에 중점이 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을 어떤 좌파나 진보 세력이 빌미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의 형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안 자체를 갖다가 어떤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우리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그러니까 세월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좀 통탄할 일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당시 사고를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지금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지금 의료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에서 밝혀진 걸 보면은 대통령의 혈액 검사를 최순실 씨 이름으로 바깥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는 거를 뒤로 하고라도 왜 대통령이 안에 뭐 대통령을 얼마든지 혈액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왜 바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혈액 검사를 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는 정기 검진을 한다랄지 예. 아니면 어떤 몸이 아플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몸이 불편한다랄지 병이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뭐 주치의도 있고요. 아주 뭐 대통령을 위한 병원 시설이 잘 갖춰져 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선 실세를 통해서 이 혈액을 주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뭔가를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처방 자체가 실질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혈액을 밖으로 내보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고 혈액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고의 의료진과 의학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어떤 비선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의혹이 바로 뭐 성형이랄지 아니면 태반 여러 주사, 가지 주사. 그다음에 백옥 주사 이제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별별 얘기가 다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좀 해명을 하면 이 부분이 좀 사그라들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반입이 됐다는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 수많은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런 태반이나 백옥 주사, 영양주사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두려워서 그런지 네. 정말로 진물을 봐서 그런지 이제 그런 부분을 청와대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오늘 수능일입니다. 아이들 지금 열심히 문제 풀고 있을 텐데 정유라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17일 가고 졸업을 하기도 하네요. 어제 서울시 교육청 발표 보면은 최순실 모녀의 이 교육농단 정말 네네.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를 보면요. 예. 어떤 국가 사업이랄지 국가 제도랄지 아니면 문화체육부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유라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국가를 농단하고 교육을 농단했지 않았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유라를 위한 모든 짓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에서 지금 출석 일수도 고3 때 17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본인이 해외에 가면서도 국내에 뭐 대회에 참가한다고 거짓말하고요. 그다음에 대한 승마협회 뭐 봉사활동 간다고 해서 뭐 그걸 체험활동을 해서 출석 일수에 기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대 해외에 있었다는 거예요. 딴데 있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게 것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의 어떤 학교에 대한 겁박 예. 아니면 어떤
교사를 매수한 천지를 매수한 그런 상황에 결국 청담고에 관련된 교사나 또 어떻게 보면 교장이 이거에 좀 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졸업 취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또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정유라 씨 이제 강제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정유라 씨 혐의를 찾자면 상당히 많죠. 예.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뭐 국정농단과 관련 부분 별개를 하더라도요. 어떤 대학교 입학 과정이랄지 아니면 뭐 외화 반출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주범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조한 종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서명도 필요할 것이고요. 본인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유라 씨도 중요한 참고인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고요.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귀국을 미루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 아마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 예. 그전에 SNS랄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또 글을 올린 것들을 그렇죠. 보면요. 본인이 참지 못한 성격이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 귀국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오히려 모든 솔직한 면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죠. 더 솔직한 어떤 발언들이 나올 그렇죠. 수 있을 오히려 것이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고 예.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욱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만 좀 이게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잘하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의혹들, 비리들을 좀 알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100만 촛불을 모으는데 사실 정유라 씨가 좀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오늘 수능일인데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학생들이 크겠습니까? 시험 끝까지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